우리 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리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 시작합니다. 의료 폐기물을 소각한 것처럼 속이고 창고에 방치했던 일명 의료 폐기물 사태 기억하시죠? 관련 업체는 9개월의 영업 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데요. 사실상 솜방망이 처분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전반적인 내용을 이슈토크에서 짚어보죠. 기화서 경안신학대학원 대학교 커뮤니티 정책학과 교수, 그리고 엄재진 매일신문 경북본사 취재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우선 이 의료 폐기물 사태를 좀 먼저 정리해 볼까요? 네, 폐기물 참 얘기 많이 나옵니다. 맞아요. 올해 우리 이슈토크에서만도 지금 여러 번 다뤘죠. 이번 상황은 이렇습니다. 지난 3월에 고령군에 거주하는 한 농민이 지나다가 이 불법 창고를 발견한 겁니다. 주민이 발견한 거잖아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는데 이미 뭐 많은 뉴스 미디어에서 노출이 됐습니다. 네. 뭐 A 업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제 아림 환경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불법 창고에 1,500톤에 이르는 의료 불법 폐기물. 의료 불법 폐기물은 또 일반 폐기물 또는 우리 생활 환경 폐기물은 또 차원이 달라요. 그렇죠. 의료 폐기물은 원래 이 수집해서 운반을 하는 데 있어서 2일 내에 소각 정리를 끝내야 돼요. 그리고 운반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의료 폐기물은 예를 들어 우리 체액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사 바늘 이런 그 폐기물들이기 때문에 이동할 때도 냉동 보관을 해서 이틀 내에 소각을 종료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안 지켜진 거죠. 그래서 9개월간의 이제 영업 정지 처분을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올해 12월 15일부터 이제 영업 정지 기간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 업체 본인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 제도에 문제도 있다. 이렇게 이제 뭐 항변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제도를 탓할 이번 사건은 아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맞아요. 네. 그 의료 폐기물의 경우는 2차 감염의 우려도 있고 또 이 안에 격리 의료 폐기물까지 섞여 있던 게 알려지면서 충격을 안겼던 사태였습니다. 저희 이슈토크에서도 다룬 바 있었는데 이번에 이 처분을 놓고 그러니까 이 9개월의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을 놓고 시민단체 반발이 컸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시민단체들이 일단은 이 업체가 부산, 경남, 대구, 경북을 합쳐서 15곳에 분산해가 보관 창고를 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시민단체들은 각각의 어떤 그런 기간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니까 각각에 대한 어떤 그런 처벌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환경부에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환경부 같은 경우는 창고와 숫자 뭐 이런 상관없이 일단 업체에 대한 행정처벌이기 때문에 뭐 그 수거업체라든지 그다음에 아림 환경에 대해서 공동 책임을 들어서 한 개의 행정처분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내놓은 상태죠. 그래서 이제 주민들은 일단은 불법 보관의 기간, 장소가 다 다르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불법 현장을 업체별로 이제 묶어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누적된 행위라든지 이제 모든 건수에 대한 어떤 일자 행정 처분을 각기 다르게 해야 된다는데 그 환경부 입장에 대해서 업체 봐주기다라는 어떤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청 입장에서는 이제 한 개의 어떤 행정 처분으로 봐서 이제 9개월 영업 정지를 내렸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이제 환경부의 시행 규칙에 따른 법 해석이다. 근데 폐기물 관리법의 관리법 상의 영업의 뭐 하치수라든지 6개월 이상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법조가 배치된다 이런 주장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폐기물 관리법 68조 3호에 이제 처리 능력을 초과하는 것은 이제 수집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규정이 있는데 이 업체들은 처리 능력 초과해가지고 한 30% 이상 초과해가지고 추가 처리했다. 여기도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뭐 환경 입장에서는 환경부 입장에서는 일단은 허가량의 30% 이상 초과해도 되도록 이게 좀 이렇게 돼 있다. 이렇기 때문에 130%의 어떤 그 용량을 초과하지 않았다. 이렇게 그 입장을 밝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 처리 능력을 30% 초과했다는 게 뭐 암묵적으로 이뤄지는 그런 관행처럼 여겨지는 부분인 건가요? 관행적이 아니고요. 이게 이제 이 업체가? 아니에요. 법적으로 네. 허가량의 30% 이상까지는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용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뭐 관련해서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그 질타가 국정감사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네, 나왔죠.
예, 그 실제로 이번 그 국정감사에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한정혜 의원이라는 분이 집중적으로 이제 질타를 했죠. 이제 대구지방환경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 이제 그 대구 경북의 이제 고려는 이제 경북이기 때문에 경북을 소관하는 대구 경북지방환경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바로 이 의원이 지난 2월부터 해서 이 문제가 제기됐는데 맞아요. 환경청 뭐 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질타를 시작됐는데 2월 달부터 이제 문제가 제기된 것은 폐기물은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병원에서 폐기물이 나오잖아요. 네. 그럼 그 폐기물을 수집해서 또 운반해서 이제 처리장, 소각장, 소각업체에 넘기는 과정 세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바로 이 중에서 이제 두 군데 이런 그 운반 수송하는 업체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 중에서 두 군데 업체에서 2월 달부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네. 대구지방환경청에 우리가 수집해서 운반을 해서 했지만 이 처리가 안 된다. 소각업체 바로 이 아림환경 쪽에서 처리가 안 된다라고 해서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지방환경청의 이 대응이 늑장 대응이다. 이렇게 되겠느냐. 네. 이렇게 이제 질타를 했고 그와 동시에 또 이제 이번 국감에 바로 이 환경업체 대표를 국감장에 보통 이제 피감기관을 상대로 해서 피감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사람을 소환할 수 있거든요. 이 업체 대표를 소환을 했어요. 네. 했는데 안 나왔어요. 안 나온 이유도 정말 뭐 몸이 아파서 정말 뭐 완전히 드러누워 있다든지 입원해 있다든지 뭐 이러면 뭐 또 이해가 되겠지만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치료차 미국을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원들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거죠. 납득할 수 없는 사유. 정말로 아프면 진짜 대재벌이 아닌 이상 뭐 미국 갈 수 있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 자유한국당의 김학용 의원, 네. 너 이제 국회 이제 환경노동위원회 소속들이죠 전부 다. 이 김학용 의원조차도 이제 화가 난 거죠. 이번에 아니라도 다음에라도 이제 국감 끝나기 전에라도 어떻게든 소환하겠다. 네. 아니면 다음 기회라도 소환하겠다. 이렇게 이제 굉장히 벼르고 있는 상황이었죠.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지금 이 처분에 대한 논란도 논란인데 공익 제보자를 해고한 사건도 있었어요. 이거 뭐예요? 이 아림환경이 이제 이 사건이 이제 환경시에 제보된 이후에 바로 이제 그 특정 인물을 이제 해고를 했어요. 네. 이제 이 직원이 이제 공익 제보자 신분이었는데 이 때문에 이제 주민들은 자, 공익 제보자의 신분을 노출한 거는 환경청이 아니면 아니다. 왜냐하면 환경청에 이제 공익 제보를 했으니까 환경청에서 이런 업체에 이게 공익 제보자를 알려주지 않으면은 어떻게 업체가 알 수 있었겠느냐라고 그렇죠. 이제 그 의혹을 이제 표하는 거죠. 게다가 이제 아까 이제 기 교수께서 이제 먼저 언급하셨듯이 뭐 운송업체 차량 이제 기사들이 수차례에 걸쳐 가지고 환경청에 이미 아마 이동을 해가지고 하는데도 계속 적치하고 있다. 이런 어떤 불법 적치를 호소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전혀 이제 대책이 마련 안 됐고 또 이제 이미 주민들이 공문으로 여러 가지 이제 환경청에 이제 그 문제를 제기를 했고 네. 또 그 환경청에 이제 대구지방 환경청에 직접 가 담당자들 만나 상담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대구지방 환경청이 아무런 어떤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환경청하고 이 업체의 어떤 유착 의혹들을 꾸준하게 제기를 해오는 상태입니다. 특히 지난 2일 날 이제 그 대구지방환경청하고 이제 아림환경 반대 추진위가 있어요, 주민들. 이 추진위하고 간담회가 있었는데 이런 간담회 과정에서도 주민들이 이제 그런 어떤 유착 의혹들을 꾸준하게 제기를 했거든요. 네. 앞서 언급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으면서 또 특히 이제 지난 7월에 이제 아림환경이 공익 제보자를 그 해고한 부분에도 문제를 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대구지방환경청에서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전혀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고 또 공익 제보자 그 해고 건에 대해서는 사실 당시 뭐 휴직 중이라 가지고 알지 못했다라는 어떤 그런 변명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 대구지방환경청의 경우는 지금 법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적법하게 했다라는 입장인 거고 여론은 뭐 허가 취소 수준의 불법이기 때문에 이건 약한 처분이다 이런 지금 대립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번복 가능성도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번 건은 없습니다. 확정이다? 단호하게 저는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업체는 이런 건이 이게 처음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아까 그 엄 기자께서 얘기하셨잖아요. 모든 업체들은 이런 그 폐기물 소각 업체로 처음부터
인허가를 받을 때 네. 예를 들면 우리는 1000톤까지 소각한다라고는 그 기준을 제시를 합니다. 그럼 제시를 하면 거기에 30%까지는 초과해서 소각을 해도 좋다라고 하는 네. 이런 부분들을 계속 악용을 해왔고요. 악용해왔고 그리고 실제로 이 수집해서 운반하는 이 폐기물 업체한테 소각한 것으로 해라라고 뭐 거의 보고하게끔도 했고 이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고 또 이번 국감장에도 나오지 않았고 이런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번복은 저는 있을 수 없다. 저는 없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그렇군요. 네. 또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요. 지금 영업 정지를 받은 이 A 업체가 소각장 추가 증서를 신청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예, 뭐 사실 좀 굉장히 좀 이렇게 그 기업 윤리가 좀 이렇게 바닥이다라고 이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수개월 동안 이제 불법을 장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고령의 아림 환경인데 기존에 이제 하루에 55.2톤을 소화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을 99.6톤으로 이제 늘리겠다라고 이제 신청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네. 소각 시설이 이제 하루에 이제 100톤이 넘어가면은 종합적으로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99.6톤을 딱 맞춰서 그것도 이제 피해 나가는 어떤 그런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 경주의 한 업체도 사실 정설을 기획하고 있거든요. 네. 이래서 이제 경부에서는 기존에 이제 시설들이 굉장히 이제 정설을 하고 또 이제 신설을 이제 뭐 추진하는 안동이라든지 이런 데서 신설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굉장히 좀 이렇게 우리 폐기물 소각 시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뭐 지방환경청이라든지 행정당국은 소각장의 정설은 용량은 뭐 업체에서 이제 판단할 문제지 허가기관에서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어떤 입장입니다. 경주와 고령 등에서 기존에 이제 그 시설에서 이제 소각장이 정설이 되면은 실제로 이제 연간 뭐 한 24,966톤 정도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돼요. 굉장히 많죠. 여기에다가 이제 최근 논란이 또 되고 있는 포항과 안동에서도 이제 그 신설을 하겠다고 이제 신청이 된 상태예요. 포항은 이제 하루에 이제 48톤, 안동에는 하루에 60톤 정도의 규모의 의료 폐기물 소각장을 신설하겠다고 하는데, 이 두 곳이 이제 연간 또 이제 그 39,420톤 정도의 어떤 처리 용량을 가지고 되거든요. 네. 기존에 이제 그 소각장에다가 신설된 소각장 처리 시설을 합하면은 사실 13만 5,780톤 정도의 어떤 규모가 돼요. 이런 것들은 사실 지난해 전국 의료 폐기물 처리량이 22만 5천 톤의 어떤 비교해 보면은 한 60.3%, 60% 이상의 어떤 그 의료 폐기물이 이 경북 지역에 쏟아져 와서 네. 여기서 처리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를 넘어서 이제 30% 초과까지 뭐 악용하고 있다 봤을 때 실제로 이제 그 우리 지역에서 처리하는 어떤 의료 폐기물이 훨씬 더 60% 훨씬 더 60%보다 훨씬 더 많아진다. 네. 이렇게 이제 지역 주민들이 계속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그 부분이에요. 의료 폐기물 소각장 건립 추진 중인 게 지금 알려지면서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인데 당연히 주민들은 싫죠. 내 지역에 이런 시설이 들어서면. 그렇죠. 지금 방금 엄 기자께서 이제 포항과 안동 두 군데에서 민간 업체가 이 의료 폐기물 소각장을 새로 이제 만들겠다고 이제 지금 움직임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 중에서 이제 안동을 중심으로 얘기를 좀 하면 안동은 이제 풍산읍에 이제 신양리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신설을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또 안동은 바로 그 인근에 도청 인근에 일반 생활 폐기물 그리고 일반 산업 폐기물을 전체 소각하는 에너지 타운이라고 네. 조성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풍산 쪽에 사람 봤을 때는 이런 혐오 시설들은 왜 전부 다 우리한테로 다 오느냐 이렇게 이제 또 주민들 입장도 이해가 가요. 화를 내죠. 네. 그 시장리에 바로 이곳에 이제 의료 폐기물 소각장은 이제 그 인삼밭이었던 곳을 이제 처리용에 하루 60톤 소각하는 걸로 지금 하겠다고 해서 주민들이 이제 반대를 하기 시작했는데 네.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보통은 그렇죠. 어느 주민이거나 우리 동네 가까운 데 오면 뭐 악취가 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또 매연이 난다든지 이런 걸로 다 반대는 하지만 이걸 처리하려고 하는 이제 이걸 만들려고 하는 업체나 이제 안동시나 이제 유관기관 쪽에서는 요즘 처리 소각장이 시설이 워낙 현대화되고 그야말로
친환경적으로 이 건설이 되기 때문에 괜찮다. 뭐 그건 업체측 주장인 건가요? 아, 그럼요. 네. 근데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니다. 다른 지역에 가장 최근에 지어진 그 아주 친환경으로 지어졌다고 하는 소각장도 가보면 악취가 장난이 아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이제 당연히 반대를 하고 있고 네네. 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시나 대구지방환경청 입장에서는 안동시 입장에서도 적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설치하겠다고 신청 온 것을 무조건 반려할 수는 없다. 네. 어쨌든 검토를 해서 대구지방환경청에 의견서를 보내야 되는 상황에 지금 굉장히 고민이죠. 그리고 또 이제 대구지방환경청 입장에서도 주민들 반대한다고 해서 무조건 건립을 반대한다든지 신설을 불허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이 상황입니다. 이렇게 서로 이제 입장 오고 차가 있는 가는 거죠. 그렇죠. 네. 옥신각신하는 상황이죠. 앞으로 갈등이 좀 더 깊어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는데 이 의료 폐기물 사태 이후에 관련한 법안 개정과 또 입법 예고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 부분도 좀 살펴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의료 폐기물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실제로 환경부 자료에 보면은 2008년도에 9만 이제 그 천톤에 불과하던 2018년 10년 사이에 22만 6천 톤, 그러니까 2.5배가 늘었어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점점 이게 지금 지정소각장은 전국 14곳에 이제 불과한 데다가 실제로 이제 뭐 그 고령화되고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의료 서비스 이용 증가가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의료 폐기물이 뭐 좀 배출은 점점 늘어난다고 봐야 네. 되죠. 이렇게 봤을 때는 실제로 14곳의 의료 지정 폐기물 소각장이 처리 용량으로서는 감당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대책을 만들고 있어요. 그게 이제 그 법적인 어떤 부분을 좀 조정하는 부분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지정 소각장이 아닌 이제 일반 폐기물 소각장에서도 긴급할 시에는 이게 의료 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법안이 이제 폐기물 관리법을 이제 개정을 이제 추진하고 있어요. 네네. 지난주에 이제 대표 발의됐고 지난해에 또 지난 7월에는 또 이제 의료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 이제는 뭐 그 배출하는 데만 이제 그 기준으로 하면 되는데 이제 사업장 그 일정 정도의 어떤 저 용량을 배출하는 어떤 사업장에서 이 뭐 소독이라든지 별도의 어떤 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된다라는 쪽으로 그 폐기물 관리법을 이제 개정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또 이제 그동안 의료 폐기물로 처리가 됐던 비감염병, 그러니까 전염병이 아닌 일반 환자들의 어떤 그런 기저귀라든지 이런 일종의 몇채 의료 폐기물을 일반 폐기물로 분리해서 그 이제 일반 폐기물 처리장에서도 소각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도 이제 그 입법 예고돼 있는 상태입니다. 말씀드리고 있는 네. 지금 이 상황에도 의료 폐기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 빨리 이게 법안이 마련돼야 할 텐데 한편으로는 정부가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이 의료 폐기물 사태 뭐 어떻게 해결이 좀 돼야 될까요, 김 교수님? 방금 우리 진행자 얘기하셨잖아요. 정부가 주도권, 그야말로 공공 소각장이 저는 필요하다. 정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왜냐하면 그 10년 만에 소위 말해서 의료 폐기물 발생량이 10만 톤 정도에서 20만 톤 정도로 네. 배가 늘었거든요. 두 배가 넘는 그렇죠. 양이 늘었어요. 그리고 거기 이제 그걸 그 숫자를 좀 보면 이 처리할 수 있는 그 용량 수준이 이미 100% 가까이 왔습니다. 네. 전국에 14개의 의료 폐기물 소각장이 있기는 하지만 그 용량이 이미 100% 가까이 왔다. 그러면 이것을 민간에만 맡길 일은 아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ông 기자 잠시 언급했듯이 정부 차원에서 공공 소각 플러스 해서 그래서 단위 병원 자체에서도 일반 비감염 폐기물을 자체에서 처리해. 이것도 벌써 작년부터 추진이 되어 와서 이걸 이제 권고를 했는데 서울도 병원 한 군데만 했는 거예요 지금. 네. 다른 곳은 또 뭐 예산도 따르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못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제도 개선 좀 해줘야 되고. 또 하나는 가장 지금 우리가 이 헬로 이슈 토크 우리 대구 경북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경북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양은 사진위에 불과한데 네. 전체는 37%를 네. 우리가 소화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가벼운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여론 좋지 않습니다. 어떤 결론이 날지 우리가 추이를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죠. 함께해 주신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CJ 헬로